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으로 세금 37억 원을 지원받은 영광 지역 농협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대책교사들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충돌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고성만 오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경우 어리와 나물류 등 대부분의 가격이 20% 이상 저렴했지만 과일류와 채소류는 대형마트가 좀 더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광주 어등산 스타필드 건립과 백화점 확장을 위한 논의가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두 사업의 쟁점은 특혜 논란과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으로 37억 원의 혈세 지원을 받았던 영광 지역 농협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3월 7일은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결정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4개 지역 농협이 출자해 농민들의 쌀을 도정하고 수매하는 영광 RPC는 쌀값이 수매한 6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추락해 53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RPC가 파산하면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영광군은 적립해둔 농업발전기금 3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혈세 37억 원을 받아 적자를 면한 농협들이 한 달 만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농협별로 많은 곳은 성과급 250%, 5억 원이 넘는 돈을 150여 명의 직원들에게 주기로 의결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일부 농협들은 성과급을 줄이거나 다시 반납받는 총급을 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받아가더니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농협에서 성과급 관련해서 이제 과다 지급했다는 부분을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좀 당황스럽고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들은 지원받은 혈세가 모두 농민을 위해 쓰였고 성과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원받은 놈은 정말 하나도 농협에 따르지 않고 우리 것 돈을 보태가면서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농가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입이 푹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속사정이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적자를 이유로 혈세를 지원받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영광 지역 농협들. 과연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대책교사들이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흘째 농성이 이어지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농성 현장을 찾아 대화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대책교사 50여 명이 강기정 광주시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기도 하고 급기야 울부짖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우세요. 그렇게 상식 우리 저도 무릎 꿇었어요. 저도 무릎 꿇었어. 저도 무릎 꿇었어요. 강 시장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자 급기야 고성이 오갑니다. 보육 대체교사들은 광주시가 기간제법을 악용하며 대체교사들을 일회용 소모품처럼 해고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지침에 맞게 광주 사회서비스원 위탁 기간만큼 위탁 기간 동안 저희가 고용을 연장 유지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광주시는 대체교사들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다른 보육교사들의 채용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으면 좋겠으나 문제는 그런 순간 문제가 생겨서 그건 저희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체교사 42명을 새롭게 공개 채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보육 대체교사들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엔 신세계 프라퍼티의 스타필드 광주를, 19일엔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쟁점은 역시 특혜 논란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우선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 최대 규모의 스타필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상업 면적 규모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시한 스타필드 면적은 14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나선 지난 2005년과 2017년 민관위원회에서 확정한 면적의 무려 6배에 이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복합 쇼핑몰 사업이 유통 대기업의 편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상업 면적 11을 어등산 조성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재차 꼽으며 시대가 변했다, 조화롭게 가져가겠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유의 이마트 옆 88m 도로를 점유하는 대신 117m의 기역자 도로 신설과 광천동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을 협상 카드로 내놨는데 확장을 전제로 광주시의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는 계획인 만큼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광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소통 구조와 보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이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노골적으로 2차, 3차로 밀어붙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복합 쇼핑몰 사업 가속화에 나선 광주시가 특혜 시비와 상생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사흘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식수원 확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최대 9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주요 식수원인 동목호의 저수율은 2%포인트, 주화물은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흘간 유입된 물의 양은 190만 톤 수준으로 광주 시민 하루 사용량이 50만 톤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사나흘의 용수를 확보한 데 불과합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설을 앞두고 장을 보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는 각각 어떤 품목이 저렴한지 또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경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난 10일 기준 전통시장 설 차례상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27만 4천 원 선,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저렴했습니다.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 등 나물류는 대형마트보다 60% 쌌고 동태와 대추도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페이백을 하면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하시고 또 뭐 덤을 얻어간 것처럼 또 우리 전통시장을 더 이제 많이 애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이 비싼 건 아닙니다. 배와 사과 등 과일류, 무, 배추 등 채소류 등이 전통시장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기를 끌었던 냉동 전이나 떡갈비, 나물 등 제수용 간편식들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편식 제수 먹거리 상품들이 인기 상품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색 고지전, 그다음에 동그랑땡, 떡갈비 등들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가격이 인하된 부분이 있어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KBC 우리 동네 조트만 마켓 등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 우수 제품을 최대 47%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농민단체가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광주전남도 지회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 비축이나 시장 격리 같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 가격이 24% 증가하는 등 생산비가 치솟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위축돼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2012년 속값 파동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무역 수지 흑자 폭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의 2022년 12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의 무역 수지는 7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무역 수지 흑자액 144억 9천만 달러보다 45.2%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광주는 수송 장비와 반도체, 전남은 화공품과 철강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액이 1년 전보다 80.8%나 감소한 2억 5천만 달러 흑자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지역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가 폐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원대 6개 학과, 조선대와 호남대 5개 학과, 남부대 4개 학과, 광주대 3개 학과, 전남대와 광주여대 2개 학과 등 모두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가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교원 97명 대부분은 다른 학과로 변경했거나 재학생이 남아있어 학과가 존속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원장 인사가 오는 27일 실시되는 가운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 중인 광주지방법원에선 3명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에 공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박병태, 임태혁 부장판사와 정재규 수석 부장판사가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광주지법에선 2021년 추천 후보 3명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소속 법관이 법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올 10월 전국체전을 치르는 목포시는 2천만 명 관광시대와 청년이 찾는 목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박홍률 목포시장을 만났습니다. AI,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는 IT융 복합 산업이라든가 로봇 산업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업종이죠. 이들을 위한 청년을 위한 4차 산업 육성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조선 산업, 전기 선박이라든가 또 수소 전기 등 또 그리고 해상 풍력 산업 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주요한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수산식품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수출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마지막으로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류형의 국제 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만 있는 관광이 아니라 우리는 항구이기 때문에 바다까지 뻗어가는 그러한 관광 도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요트라든가 또 파워보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상의 관광 그런 상품 콘텐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요. 특히 저희 목포에 남항이 있고 그다음에 사막도가 있고 도심을 가르는 내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 역사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영사관 등등 그 역사관이 있고 그래서 전부 바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보관광 해안 벨트를 저희들이 만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례 시도했습니다마는 6차례 다 실패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정치적으로 이끌고 가다가 정치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결시켜버리는 이런 패턴이 계속 6차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이 첫째 목포 시민과 신안 군민, 무안 군민이 힘을 합쳐야만이 이 통합이 이루어진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포는 1897년 개항 이래 3대항 6대 도시였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영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목포에 많은 관심 주시고 목포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최종 확정받은 지만원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 씨는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소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 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8개 단체가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동 위원장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김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북한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등 민주적 가치를 왜곡, 폄훼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